지금까지 철학관 점집들은 사이비들이 거의 한 뭐 7, 80%가 돼가지고 네 사주팔자는 안 좋아, 내년에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겁주고 부시나 부적을 권장하는데, 부시나 부적해서 될 것 같으면 손님의 부적을 쓰지 말고 본인 부적을 써야죠. 구시나 부적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냥 본인이 본인 장점과 희망을 찾아서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나는 일상 시간입니다. 이제 2023년 보내줄 때가 됐고, 2024년을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 2024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2024년도는 이제 갑진년이 되거든요. 갑진년은 이제 파란색에 해당되는 갑, 그다음에 용띠에 해당되는 이제 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용띠 해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보면은 이제 5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 시작이 됐고,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들이 좀 많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76년도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88년도는 저 올림픽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어려운 일이 끝나가는 시기, 또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2024년 저 새해가 되겠죠. 새해도 어쨌든 새로운 시작이나 이런 것들이 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 뭐 그런 뭐 코로나 시기도 이제 끝나가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도약으로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용띠 해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일들이 이제 조금씩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깔끔한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려운 일들이 좀 정리되어 가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유, 다행이네요. 근데 구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 구군 사이클 뭐 이런 것도 존재합니까? 일단 영자가 들어가는 연도가 이제 경금이라고 해서 금의 아주 강한 금의 기운인데, 이 19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술국치가 되고, 50년은 이제 경인년인데 이거 다 이제 영자 들어가는 해고, 이제 갑을병정으로 보면 경금에 해당되는 해인데, 그래서 경술국치가 있고, 경인년에는 이제 6.25 동족상잔이 있었고, 80년 경신년도에는 어쨌든 군부 독재가 들어서 가지고 계엄령이 그러니까 뭐 된 때가 되기도 하고,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여서 대체적으로 경금년도, 영자가 들어가는, 끝자가 영자가 들어가는 연도는 어쨌든 사이클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 운세도 보러 가고 이러실 텐데, 새해에 더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 그걸 교수님이 7가지로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오랫동안 꽤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이비 철학관이나 사이비 점집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뭐 허덕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노력 없이 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언제쯤 큰 돈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꿈꾸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자기 긍정적인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를 열심히 살지 않고 미래만 꿈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뭐 지금은 열심히 살지 않고 미래 언제쯤 큰 돈 벌까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큰 돈 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행운을 잡기를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래만 꿈꾸니까 지금 나한테 다가온 행운들을 뭔가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만 꿈꾸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운에 대해서도, 이게 사람은 누구나 불운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도 불운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불운을 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받으려, 이게 불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한다라는 건데, 그것이 그냥 불운에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고 계속 불운에 집착하는, 과거에 집착하고 불운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운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불운을 극복한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잘
잘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데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것도 뭐 태어나면서 걸린 게 아니라 39 잘 나가고 있는 정치적으로 엄청 성장하고 있는데 이 소아마비에 걸리니까 거의 우울증에 걸려서 뭐 방에서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께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 이제 한 4, 5일을 그냥 방에 있던 그 루즈벨트를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이 휠체어 태워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거 보라고 하늘이 얼마나 맑으냐고 당신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다리가 다 뭐 걸을 수도 없는 상태고 다리가 내가 불구가 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부인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서 그 불운을 극복해 가지고 미국 대통령 최초의 뭐 그러고 영원히 4선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불운이라는 것을 불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좀 새로운 발전이나 성장으로 좀 발전시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운이 나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이제 인생이 풀리지 않죠. 뭐 맨날 술만 먹고 있거나 허황된 꿈만 꾸는 사람들, 이런 뭐 사기꾼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본인의 인생도 좀 안 풀린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좀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본인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6번째는 자신의 환경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뭐 기존에 살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운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뭐 뭔가 집 청소도 뭐 정리정돈을 좀 잘해 본다거나 그 다음에 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책 읽는 습관을 좀 한다거나 뭐 성공한 사람들의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냥 막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이 좋다고 해서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죠. 내가 직장 생활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사업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또 사업에도 기계적인 사업에 어울리는지 또는 영업 사업에 더 잘 어울리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IT 사업에 더 잘 어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해서 자신을 잘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주 볼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뭐 삼재가 들었다라든지 너는 야 진짜 대운이 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네. 대운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까? 글쎄 이제 대운이라는 것이 이제 뭐 10년 단위로 흘러가는 거기도 하고 좀 작게는 5년 내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런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운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기도 해요. 뭔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거나 뭐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어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아니면 변화 변동을 꿈꾼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나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도 좀 일이 잘 풀려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또 하나가 이제 작은 사건 사고들이 뭐 큰 사건 사고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뭔가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면 그게 오히려 이제 대운의 좋은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작은 사건 사고가 생기면 여기서 뭔가 주저앉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변을 좀 잘 그냥 뭐 나쁜 사람들을 좀 끊어내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거나 또 집안도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것도 운이 들어올 때의 일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정적인 일에도 그전 같은 경우 대운이 안 들어올 때는 뭔가 초조하고 부정적인 일이 아니어도 뭔가 초조해지는데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뭔가 여유 있게 대처해서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대운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 대운이면 큰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지금 짜잔한 것들은 예. 그렇게 삼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게 맞는 겁니까? 사실은 대운이라는 글자는 이제 10년씩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누구나 대운은 들어와 있는데 다만 좋은 대운이냐 나쁜 대운이냐예요. 평생 누구나 대운 10년씩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대운이 있고 나쁜 대운이 있는데 나쁜 대운이 들어올 때는 좀 조심하고 좀 너무 벌리지 않는 게 좋고 좋은 대운이 들어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뭐 좋은 대운이 들어오는 거와 나쁜 대운이 들어오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들어오면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들어오니까 뭐 그 들어올 때 좀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 나쁜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뭐 10년 정도 이렇게 뭉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제 하던 일을 조금 더 줄인다거나 너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쁜 대운이 들어올 때 욕심이 생겨서 더 크게 벌리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이제 뭐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뭐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욕망이 커질 때는 어쨌든 나쁜 대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대운은 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사실은 저 뭐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면 대운이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운은 누구나 들어와 있는 건데 좋은 대운이냐 나쁜 대운이냐인 거죠. 나쁜 대운은 진짜 생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인데 또 수로 대운이 들어오면 나쁜 대운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균형을 잘 맞추는 뭐 화나 토가 들어오면 좋은 대운인 거고,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운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넘쳐서 화를 부르는. 네, 넘쳐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업 망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오바 투자. 그렇죠. 잘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뭐 그래서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또 확장해가지고 돈 끌어다가 써가지고 뭐 이래서 망하지. 조심조심하는데 망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대운이 들었다고 무리하게 넘치게 담아버리면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나쁜 대운이군요. 사주팔자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일단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는 좀 자기 사주만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예전에 의사 자매 3명이 들어오셨는데 서로 자기 팔자가 안 좋다고 투덜투덜하면서 사주 보는데 그런데 의사면 뭐 사주가 좋은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사주팔자는 누구나 8글자다. 뭐 오바마는 20자가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서울역 거지는 2자가 아니니까 모두 8자고 그 8자 안에는 좋은 거와 나쁜 거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누구나 사주팔자는 좋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자기 사주팔자를 잘 사랑하고 그래야만이 뭔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주팔자에 신뢰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이 신뢰를 하겠나요? 본인이 신뢰를 해줘야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고 자기의 장점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일단 좋은 점을 보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면은 자꾸 일이 꼬이기도 되고요. 그래서 좋은 점을 자기의 장점과 좋은 점을 잘 살펴서 희망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철학관 점집들은 좀 약간 사이비들이 거의 한 뭐 7, 80%가 돼가지고 네 사주팔자는 안 좋아 내년에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겁주고 그래서 굿이나 부적을 권장하는데 굿이나 부적해서 될 것 같으면 내 부적은 그러니까 철학관 점집하는 분들이 손님의 부적을 쓰지 말고 본인 부적을 써야죠. 본인 굿을 하고 굿이나 부적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냥 본인이 본인 장점과 희망을 찾아서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죠. 언제쯤 큰 돈 벌까요? 그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제쯤 큰 돈 벌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자기 노력은 하나도 없이
사주팔자의 운명에다가 그냥 자기를 그냥 대입시켜 버리는 거니까 사주팔자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기한테 온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 이어서 김동완 교수님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의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